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38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 SFA 반도체를 대응했는데요. 지금 테마가 2차 전지가 상당히 주도 테마로 움직였다가 반도체 쪽으로 또 움직이고 있지만,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미래 반도체라든가 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살짝 올랐지만, 삼성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조금은 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이 테마가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 흐름을 좀 보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감산 이런 것들이 또 발표되면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다 오르고 있는데요. 미래반도체도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여기다가 한미 반도체도 상황이 상당히 좋은데 매일같이 연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등 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주도주로서의 이 복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SFA 반도체를 그래서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는데, 여기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 보유 수량이 SFA 반도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받쳐주는 데 있어서 외국인 보유 수량, 순매수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증시 불안 상황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거에 힘입어 가지고 2557포인트 코스피가 드디어 2550선을 뛰어넘어서 이 2550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852포인트의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의 이러한 순매수가 꾸준히 매집을 하고, 또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상승을 하면 투심이 개선이 돼 가지고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하반기에 반도체 업종은 재고가 감소가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좀 둔화가 되고요.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 수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하반기 쪽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SFA 반도체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어제 아침녘에 시초가 또 하디슈 이와 같은 최고치 한번 쳤고요. 그리고 종가로 가고 있는데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SFA 반도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조금 하락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협상 관망 속에 이 부채 협상을 주시하면서 또 미국 중앙은행 FED의 이런 발언들도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파란불과 빨간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공화당 소속의 메카시 하원 의장 오늘 부채 한도 협상을 다시 재개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상향되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면 6월 1일 날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중앙은행 당국자들 FED에서는 긴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켜가지고 다우가 이렇게 파란불이 나온 건데요.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입니다. 결국은 참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FED 당국자는 이러한 또 발언을 해가지고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오늘 또 이동을 시키는데요. 내일 날씨가 관건입니다. 아무튼 작년 6월 그리고 재작년 10월에 두 차례 이렇게 발사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번에 3차에서 누리호 발사를 해서 또 이런 준비 상황 기후들이 날씨가 받쳐줘서 3차 발사 이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현지 시찰 가는데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동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합니다. 지금 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각국 또 우리나라의 여야 간에 또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으로 떠나면서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이 제거된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바로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오늘이 서거 14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추모식에 문재인도 김정숙하고 같이 참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노무현 14주기입니다. 이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 이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도 그때 했고요. 그래서 요 14주년 노무현 이 추도식에 오늘 참석을 합니다. 어제도 오후 늦게 또 저녁 때쯤에 서울에 소나기가 왔었는데요. 이 소나기가 왔다가 구름이 많고 기온이 주말에 높은 기온이었는데 지금 조금 쌀쌀한 이런 기온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 15도, 아침 기온이 조금 쌀쌀한 가운데 있는데요. 낮 기온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여름 기온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날씨, 아직까지는 여름 기온을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3+1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은 관심주 중에 이와 같이 SFA 반도체가 일단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그리고 범양건영, 이 범양건영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재건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원희룡 장관을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키이우를 도와달라,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는 이런 재건 사업에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전이라도 이전이라도 이렇게 키이우에 한국의 어떤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지금 재건 관련주가 오늘 또 움직임이 있을 텐데 범양건영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1승 LNG 관련 천연가스 관련주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선 알미늄 이낙연 관련주인데요. 이낙연이 지금 미국에서 또 방문 연구를 하다가 이낙연이 전 국무총리죠. 이 남선 알미늄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낙연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출판 기념 그리고 귀국 간담회 이런 것들을 열었습니다. 이제 조금 독일을 방문하고 나서 귀국길에 오르면 또 이 정치에 참여할 건데요. 이낙연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올 겁니다. 이 알미늄 관련 남산 알미늄이 이낙연 관련주인데 조정 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부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리플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하고 또 투자, 수출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부진한 상황에 뭐 하나 지금 좋아질 게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고 돈이 증시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어제 연속 4일간 이와 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1318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1297원대까지 하락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테마 움직일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 우크라 재건 관련주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요.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부 총리하고 또 회담을 했습니다. 또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모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삼부토건이 이러한 그 관련주고요. 범양건영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인디애프라든가 SDY라든가 데모 그리고 수산중공업 모두 재건 관련주인데 이 재건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 더 큽니다. 지금 LNG 관련해 가지고 또 조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1승이 LNG선 조선주입니다. 이 성과 상승과 관련해서 실적 개선의 이 전망이 이런 기대감으로 1승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식량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기후, 엘니뇨 현상, 어제 우리나라에도 우박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또 추가 제재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미래생명 자원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 식량 관련주인데요. 이런 관련주들이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GS 글로벌 같은 석탄 관련주들도 연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움직임이 이런 그 테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도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7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꿈비가 저출산 관련주로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K소프트라든가 제로투세븐 같은 어린이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도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폭발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창 산업이라든가 한컴라이프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도 또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방사능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닭고기, 돈육 이런 것들이 지금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체 먹거리로서 닭고기, 돈육 등이 움직입니다. 마니커라든가 마니커, FNG, 하림, 정다운 이런 관련주들이 돈육 관련주고요. 오리손 FNG, 윙이푸드, 체리브로 이런 것들이 닭고기, 돈육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리튬이 다시 부각이 되는데요. 석유기업 엑선모빌이 리튬 개발에 나섰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 바로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관련해서 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들도 소재주로서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가스텔 바작 이 미국 연방 조달청에 군수물자 공급하는 이런 우선 협상자로 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패션그룹 형지그룹주 다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스텔 바작도 그렇고 형지 엘리트 또 형지 INC 이런 그 형지그룹주가 바로 의류 관련 미국 연방조달청 군수물자와 관련해 가지고 가스텔 바작이
바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여기 상한가 치고 올라오는 가스텔 바닥입니다. 갑자기 왜 가스텔 바닥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미국 군수물자 협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 재건, 그리고 LNG 조선, 방사능, 저출산, 그리고 리튬, 또 이와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1로 관심주 보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화요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